그럼 저희는 또 다음 공시 이어가 볼 텐데요.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기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주연 앵커님은 스트레스를 푸실 때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맨발 걷기를 맨발 한다면서 걷기요? 네,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아니라 네. 네, 발로 이렇게 맨발로 정말 이 흙길을 아, 밟으면서 네,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한 일이고요. 또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맞죠.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황토길 맨발 걷기 이런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약간 건강에 대한 힐링으로 또 이렇게 네.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은 이제 방에 혼자 앉아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네. 막 스트레스 푸는 게임을 하는 네. 식으로 스트레스 많이 푸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요, 바로 게임 관련된 기업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방에서 게임판 한 판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마음껏 푸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업을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주연 앵커님도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스포츠 보는 거를 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야구는 제가 룰을 잘 몰라서 보기는 보지만 잘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팀명들은 좀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이 팀명들은 그래도 다 어, 알고 있습니다. 이 NC 다이노스 제가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네. NC 소프트 사실 뭐 요즘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아. 네, 게임주들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 기업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좋은 소식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NC소프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대중들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증권가의 생각 또한 또 그랬습니다. 하지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이 3,688억 원, 또 영업이익이 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 또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고요. 3,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건비 역시도 전분기 대비해서 7%,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1,880억 원에 머물렀는데요. 당기 순이익은요, 장기 순이익은 133% 증가해서 7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비용 효율화를 추진한 그런 결과로도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매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2,403억 원, 또 아시아가 569억 원, 북미와 유럽이 339억 원인데요. 로열티 매출이 377억 원입니다. 중국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요, 블레인드 앤 소울이라는 이 효과로, 서비스 업데이트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했고요. 해외와 또 로열티 매출은요,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별로 또 매출 또한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2,182억 원, 또 PC 온라인 게임은 8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전분기 대비해서 13% 감소했고요. 또 PC 온라인 게임은 전분기 대비해서 6% 감소했지만 그래도 리니지 M은 이 서비스 7주년에 대비해서 업데이트와 또 리부트 월드 출시 효과로 인해서 이용자 지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 그리고 플랫폼별로 좀 매출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증권가에서는 좀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많아서 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주 투자를 또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적자를 예상을 했지만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부 투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더욱더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회사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 동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포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이
뭉글해지실 만한 출시 예정인 다양한 게임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위칭 롤플레잉 게임, 또 RPG 게임이라고 하죠. RPG 신작 게임 호연입니다. 8월 28일에 한국과 일본, 대만에 출시가 됩니다. 현재는요, 최종 폴리싱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 이 게임 플레이를 해본 이 이용자들은요, 긍정적인 측면을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기대 이상의 성과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스론앤 리버티라는 게임입니다. 아마존 게임즈와 함께 글로벌 서비스도 앞두고 있고요. 이 스론앤 리버티는요, 출시 20분 만에 또 동시 접속사가 5만 6천 명이 돌파했다라고 알려지면서 더욱더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블레이드 앤 소울 2 또 중국에서 또 개막할 예정이고요. 또 리니지 2 M도 동남아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에서 정말 각 지역마다 확정을 더 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홍원중 CFO는 이 리니지 2M의 또 동남아 출시를 위해서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일본, 대만, 네. 또 동남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해외 팬들까지 이렇게 선점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스웨덴 소재 신생 게임 개발사 문로버 게임즈의 초기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요, 350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임사길래 NC소프트가 이렇게 투자를 하나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문로버 게임즈는요, 2022년 스웨덴 스톡홈름에서 또 설립이 된 그런 게임 개발 스튜디오입니다. 창립 멤버는요, 전원, 이 슈팅 게임의 베테랑이라고 하는데요. 배틀필드 시리즈와 또 파크라이 등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유명 FPS 제작에도 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 FPS가 총 쏘는 게임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받은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요, 이 PC와 콘솔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IP, 또 협동 FPS 신작을 개발 중인데요. 바로 프로젝트 올더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NC소프트는요, 문로버 게임즈와 함께 시드라운드 투자에 단독으로 참여를 해서 이 프로젝트 올더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초기 단계부터 문로버 게임즈와 함께 성장을 도모한 만큼 좋은 실적이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 스웨덴 게임 개발사와의 이러한 좀 소식 계속해서 좀 좋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밖에도 좀 지분과 또 판권 투자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NC소프트가 이 빅게임 스튜디오에 370억 원 규모의 지분과 또 그런 판권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요, 빅게임이 출시할 또 서브컬처 장르 신작이죠. 브레이커스 언락 더 월드라는 이 게임의 또 판권과 빅게임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이 양사는 또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또 맺을 예정이고요. 또 게임 개발과 기술, 사업 분야에서도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게임 스튜디오는요, 최재형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2020년에 설립한 게임 개발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서브컬처 장르 게임에 대한 전문성과 또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RPG 개발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만큼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이런 투자자분들이라면 더욱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23년에 인기 애니메이션 IP 블랙 클로버의 또 원작을 제작한 RPG 블랙 클로버 모바일이 또 글로벌 시장에 또 출시가 됐는데요. 또 개발력과 게임성까지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는 애니메이션 RPG 게임 브레이커스를 자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NC소프트의 좀 주가 행보, 사실은 지금까지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다양한 신작 출시, 그리고 또 글로벌사의 협업을 들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좋은 만큼 증권가 행보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 대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무 NC 공동 대표가요, 최근 국내외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올해 초에 약속한 신규 IP 확보가 정말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브레이커스 퍼블리싱을 통해서 NC의 게임 포트폴리오 확장에 유의미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 게임사가 보유한 개발 역량과 또 전문성이 결합해져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게임 혁신적인 정말 게임이 선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저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NC소프트 옛 사옥인 서울 삼성동의 NC타워 매각을 위한 매각 자문사 선정을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도 취득을 완료했고요. 또 내년에는 신규 배당 정책을 수립하면서 현금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증권가의 목표를 여쭤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회사 측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네. 그러면 증권가에서 좀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이제 목표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증권가들은 아무래도 지금 게임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2차 전지, AI 등 또 유동성이 있는 만큼 좋은 호재로 좀 보고 있진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보증권 보겠습니다. 이 교보증권은요,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유지로 파악이 되고요. 2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매출 컨센서스 하회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보겠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도 냉정한 평가를 했는데요. 임팩트는 좀 부족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또 유지를 했습니다. 신작 출시 시에는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될 수는 있지만 이익 성장까지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겠다라는 평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은 정상화지만 매출은 아직이라며 이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이 신작에 대한 개발 방향성은 또 다변화가 되고 있고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모바일 리니지 매출 감소를 전부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게임 업계가 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이 최대 게임쇼죠. 이 게임스컴 2024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국내에서도 넥슨이나 펄어비스, 또 크래프톤 등 다양한 이러한 주요 게임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 게임에 대한 글로벌 이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임쇼에서 또 출품한 이러한 게임들이 호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게임 섹터에 대한 기대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일정까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후 게임 섹터의 투자 전략 인사이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NC소프트 공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 3,688억 원, 또 영업이익이 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영업비용이 전분기 대비해서 3%,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감소한 3,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건비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7%,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감소한 1,880억 원에 머물렀고요. 단기 순이익은 133% 증가해서 711억 원 기록했습니다. 비용 효율화를 추진한 그런 결과로 분석이 되고요. 플랫폼별로 매출 또한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외부 투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고요. 앞으로도 글로벌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동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포부 또한 보였습니다.